선출들이 잘할 수 있어요. 생각하면. 나는 이게 운동선수한테 정말 좋은 직업이라고는 생각을 해. 왜냐면은 운동선수는 안녕하세요. 선출TV 임선출입니다. 네. 오늘 만나볼 주인공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한번. 네, 저는 김병국이라고 하고요. 35살이고 선수 경력은 약 10년 좀 넘게 했습니다. 네, 10년 넘게. 네. 반갑습니다. 저랑은 그 중학교 때 다른 학교였지만 이제 스파링 연습 게임을 굉장히 많이 했던 친구예요. 네, 동갑이고 같은 체급이었고 그래서 편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선수를 10년 이상 했잖아. 꽤 오래 했는데 대학교 때까지 했지? 대학교까지 했지. 은퇴 후에 이렇게 운동 그만두고 나서 뭐 하고 살았어? 은퇴를 하고 나서는 처음에는 이제 별의별 걸 다 해봤어. 그 대학교 4학년 때쯤에 이제 운동을 그만뒀는데 한국체대 갔지? 대학교에서 첫 시합을 뛰고 나서 운동을 그만뒀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내가 뭐라도 해봐야겠다. 그래서 그 해외 파견 이제 봉사 활동을 갔다 왔어.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에 갔다 왔는데 거기가 갔다 오고 나서는 이제 그 뭐 알바를 했었는데 알바는 뭐 비행기 청소도 해보고 비행기 정도? 비행기 청소도 해보고 뭐 이런 것들도 하고 별거 다 했어. 그냥 박스 포장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군대에 갔지. 군대. 군대. 군대가 또 이게 심상치 않습니다. 네. 군대. 자 어디? 군대는 처음에 이제 많은 경험 이거에 대한 갈망이 되게 있었어. 운동만 해가지고 맨날 이제 트랙만 뛰다가 태권도장에서 맨날 발차기만 차다가 뭔가를 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군대를 좀 알아봤는데 군대가 이제 좀 특이한 데가 특전사라는 데가 있더라고. 특전사. 특전사. 특전사라는 데가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주위에 친구들은 막 이제 가지 마라 그랬는데 또 고집이 세잖아 운동하는 애들이. 그래서 너가 세지. 고집이. 내가 좀 세지. 그래서 또 거기 또 지원을 했지. 그랬더니 특전사에 지원을 해서 부사관으로. 그러면 하사였고 처음에는. 처음에 하사였지. 그러고서 그럼 부사관으로 제대를 했나? 나는 이제 그러고 나서 2년 정도 복무를 하다가 이제 2년 2년 정도 복무를 하다가 간부사관이라는 제도를 이용을 해서 간부사관? 간부사관. 간부사관이 뭐지? 간부사관은 이제 군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그 장교가 될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이제 제도적으로 열려 있는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장교가 되려면 4년제 학교를 나와야 되는데 간부사관 제도는 이제 군 생활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얼마나 하든 상관은 없어. 어느 정도 했을 때 본인의 이제 그 교육 수준이 2년제 대학 이상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면 이상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시험을 봐서 장교로 이제 신분 전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그걸 이제 간부사관 제도라고 해. 그럼 너는 이제 하사에서 장교로 소위 장교로 시험을 봐서 장교 교육을 받고 소위로 다시 임관을 한 거네. 그렇지. 다시 군대를 2번 간 거야. 그렇지. 2번. 그지? 군대를 2번 갔습니다. 싸이 이후로 군대를 2번 갔는데 오케이 그럼 장교야. 뭐가 달랐어? 내가 많은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어 해서 태권도 외에 이제 몸을 움직이는 경험을 특전사에 가서 많은 것들을 해봤다고 하면 장교로 가서 이제 사무적인 일들을 하고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거든 군대에서. 왜냐면은 계속해서 그 일반 병들은 계속해서 사람이 바뀌기도 하고 다른 부대랑 만나서 훈련도 같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몇백 명 정도는 계속해서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경험을 하고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걸 해보고 경력도 쌓고 경험도 쌓고 그래서 나는 이제 군대에 대해서는 정말 만족을 하면서 나왔지. 그렇게 중위로 제대를 한 건가? 그렇지. 중위 제대로 했지. 중위로 제대를 하고 그 후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뭐야? 지금 한국체육대학교라는 곳에서 한국체육대학교 모교지? 모교지. 한국체육대학교에서 그 훈련팀이라는 곳에서 운동하는 애들을 지원하는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어. 운동선수들을 지원하는 부서. 조교네? 그치? 지금 조교지. 주로 하는 업무는? 주로 하는 업무는 이제 운동선수에 관련된 일은 모두 다 한다라고 보면 되는데 운동선수들이 필요한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대회 참가 신청부터 시작해서 선수 등록을 하기 위해서 뭐 돈 내는 것부터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뭐 시합이나 이런 데 훈련 같은 데 나가면은 이제 공무원이 학교로 온단 말이야.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애들이 그 출석 처리를 할 수 있게
이런 일들도 하는 편이지. 쉽게 말하면 매니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그치. 학교에서는 네네. 이제 전담으로 해가지고 이런 부서가 있는 거지.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 이 일은 이제 내가 이런 운동하는 애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아까 쌓았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가지고 이전에도 요런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서 공공기관 다 이렇게 찾아다녔어. 찾아다녀가지고 뭐 인턴 제도가 있는지, 그리고 뭐 계약직 자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 시작했거든. 그랬는데 이제 운이 좋아서 지방에 있던 한 공기업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일을 하고 나서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이제 정규직 전환이 되게 힘들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나는 뭔가 더 다른 곳에서 제대로 된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공부를 더 하게 됐어. 그래서 공부를 하고 여기저기 이제 찾아다니다가 학교로 오게 된 거지.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이해관계가 맞았던 게, 학교에 이제 자리가 공석이 생겼었는데 난 이런 일을 하고 싶었고, 근데 그래도 우연찮게 이제 들어오게 돼가지고 이런 일을 하게 때마침. 때마침.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다. 오케이. 몇 년 정도 했지, 이 일을 여기서? 여기서 이제 일을 한 4년 가까이 해왔던 것 같아. 4년. 4년. 이게 그러면 무기한으로 계속 할 수 있는 일인가? 조교의 경우에는 이제 1년 단위 재계약을 해야 돼. 1년. 구독, 좋아요 해줘. 근데 지금 4년을 이제 어. 버텼잖아. 4년을 비볐는데 그치. 1년 지금 이렇게 넘겼는데 그 어떤 노하우라든지 뭐 꿀팁이 좀 있나? 근데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럴 수도 있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그 사무실에 걸려오는 전화를 내가 다 당겨받았어. 그래서 누가 없으면 당겨받고, 2번 이상 물렸는데 안 받으면 당겨받고, 그래서 이제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많이 높였어, 내가.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씩 생겨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계속해서 이 업무를 배우고 일을 대신하고 뭐 이렇게 해서 도맡아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 사람들이 이제 좋게 봐주고, 그래서 제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좋게 해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할 때 좀 남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그치. 하다 보니까 업무에 좀 이게 넓어졌고 시야가 좀 넓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점수도 당연히 뭐 고점으로 좋게 받고. 주셨던 것 같고. 그게 그랬던 것 같아. 꿀팁이다. 자, 그럼 이 일을 하려면 뭘 준비해야 돼? 처음에 이 일을 딱 하고 싶다, 내가 만약에 하고 싶다면 난 뭘 준비해야 되는 거야? 나 같은 경우는 생각을 어떻게 했었냐면, 학교에서 일을 하는 건 난 되게 바래왔었거든. 학교에서 일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저기에 가고 싶다고 해서 내가 떼쓴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니까 난 그치. 준비를 해야겠다. 그래서 경력을 이제 까는 거야. 뭘 깔았냐면, 이제 처음에 남자라면 누구나 가야 되는 이제 군대를 좀 약간 특별한 시각으로 준비를 했던 거지. 그러니까 도움이 될 수 있는 군대를. 그치. 내 이제 커리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군대를 간 거지. 일반적으로 병사를 갔다 올 수도 있었지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내가 원하는 경험을 할 수 없고 그냥 이제 시간을 약간 안 좋은 편이지만 버린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근데 장교나 부사관 갔다 왔을 때 내가 이제 행정 업무도 해보고 다양한 일도 경험을 해봤다라는 게 어필이 될 수 있으니까 얻는 게 분명히 있는 거지. 있겠다 싶어서 이제 부사관이랑 장교로 2군데 갔다 온 거지. 2군데.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다른 경력을 계속해서 쌓기 위해서 공공기관에 뭐 인턴도 했었고, 인턴 지원. 인턴 지원을 했었지. 난 인턴을 2군데 정도 했었는데, 어쨌든 마지막에 있었던 곳에서 인턴과 계약직 업무를 했었고, 계약직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뭔가 채용에 좀 더 노력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컴퓨터 자격증 같은 것도 취득을 했었어. 뭐 예를 들면 뭐 있어, 컴퓨터 자격증? 컴퓨터 자격증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기관에서 원하는 자격증이 뭔지 내가 이렇게 찾아봤어. 그래서 채용 공고를 봤는데 거기서 인정하는 게 크게는 2가지라더라고. 워드 프로세서 아니면 이제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을 이제 두 가지를 보더라고. 그래서 워드랑 컴활. 그래서 이제 2개 다 따놓고 야. 그 외에도 이제 민간 자격증도 열심히 하고 막 이랬었지. 다수 자격증이 있는 거네. 오케이. 이렇게 자격증을 그러면 준비를 좀 해야 되는 거네. 그렇지. 왜냐면은 이 자리는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내가 봐도 그렇고 너가 봐도 그렇고 맞아. 이제 누가 봐도 그런 좋은 자리니까, 그런 자리라면은 내가 이제 경력이 남들보다 좀 나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뭔가 나를 어필할 수 있는, 운동선수지만 자격증도 있고 경력도 괜찮다. 그러면은 내 윗사람이 채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아무것도 모르지만 좀
괜찮아 보이는 애와 경력이 있는 애 그리고 자격증도 있는 애 이런 애를 봤을 때 누구를 뽑겠냐고 하면은 이제 후자를 뽑는 거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준비를 계속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지. 자격증을 준비하고 이것저것 경력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준비하면 이 일을 시작할 수 있다. 시작하기에 더 유리하다. 유리하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직업이 혹시 장단점이 좀 있나? 장점은 뭐야? 장점은 아까 말했듯이 이제 학교라는 거 자체의 장점. 그러니까 지금 물론 나는 선출TV에 나와서 조교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학교에도 조교가 꽤 많잖아. 많지. 다른 학교 조교들도 느낄 거지만 학생들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풋풋한. 그렇지. 그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았는데 대학교에 와서 그 고등교육이라는 걸 갔잖아. 대학의 뭐 교양 수업 이런 걸 들어서 머리가 좀 있는 애들이랑 내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 직접 대상과 이야기를 하면서 지낼 수 있다는 장점. 난 이게 난 대단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 그렇지. 꼰대들끼리만 있으면. 꼰대들끼리 있으면 그냥 계속 안 돼, 막 이러면서 되게 부정적으로 변하잖아. 귀찮아하고. 그치. 옛날 얘기만 하고. 그치. 근데 나도 얘기만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바뀌니까 그 사람들이랑 대화하면서 그치. 너도 뭔가 젊은 에너지가 들어오고 긍정 에너지도 그치. 들어오고. 그치. 그건 나도 하면 안 되니? 대학생. 너도 하면 좋을 것 같긴 하다. 아, 그래? 오케이. 자, 단점은? 단점은 이제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제 재계약을 계속해서 하잖아. 그래서 이제 뭔가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심한 것 같아. 그 시기가 다가오면 사람들이 얼굴 낯빛이 달라. 여기 학교에 있는 조교들이 좀 있는데 그 조교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이 시기가 되면 다들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해. 그게 이제 내가 1년간 얼마나 열심히 해왔는가도 있지만 혹시 모르는 불안감, 잘릴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바뀌는 경우도 간간찮아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나도 잘리면 어떡하나, 나는 이제 다음에 뭘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이게 업무를 1년 동안 완벽하게 했다고 해도 그래서 만점이야. 만약에 평가 점수가 만점이야. 그래도 잘릴 수도 있는 거지. 그치. 그거는 이제 평가 점수는 정말 커트라인이라는 이야기인 거고 커트라인이 있다 보니까 점수가 있는 거고 그 외에도 이제 인사위원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위원들 분들이 계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계속 다면 평가 같은 걸 하거든. 뭐 다른 뭐 소문이라든지 뭐 이야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잘릴 수도 있다. 아무튼 그 업무적인 거 외적으로도 잘릴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다. 존재하지, 그치.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 연봉은 여기가 이제 호봉제인데 내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저기 그 군 경력을 어느 정도 인정받아가지고 4, 5봉 정도부터 시작을 했거든. 공무원처럼 공무원 월급이 호이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내가 처음 월급 받았을 때는 약 그 200만 전반, 그러니까 180 정도 이 정도 받았던 것 같아. 처음 들어왔을 때. 오케이. 거기에 뭐 식비나 뭐 이런 것들 어떻게 하나? 그치. 근데 이제 조교는 다른 수당은 없었고 봉급이랑 식비 보정금이라고 해서 그 돈이 이제 추가가 돼.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있고 일반적인 공무원과 같은 수당은 없었어. 연봉. 자, 그럼 선출들이 잘할 수 있을까 이거 한다고 하면? 나는 이게 운동선수한테 정말 좋은 직업이라고는 생각을 해. 왜냐면은 운동선수는 좋든 싫든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같은 팀에 있는 어떤 누군가와 계속해서 같이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야. 좋든 싫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서로 잘 지내는 방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운동을 하다 보면은 그 임기응변이 되게 능하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사회에 나와서는 이런 자리에서는 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안 되는 건 사실은 안 된다고 하면 사람들은 다들 이제 실망하거든. 어떤 업무를 했을 때 이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실망하고 되게 안 좋게 평가받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나가게 되고 뭐 이런 경우가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지. 근데 운동했던 친구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맺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시합에서 점수 내는 그런 그 순발력, 잔머리라고 하지? 잔머리가 되게 좋기 때문에 이 업무를 이렇게 해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알게 된단 말이야. 계속해서 앉아있을 수만 있다면 그 업무를 계속해서 하겠다라는 생각만 있다면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정말 운동하는 애들이 이 일은 사무적인 일이나 물론 조교 일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봐. 센스가 있기 때문에 그 어렸을 때부터 경험해온 그런 것들로 센스 있고 뭐 이렇게 임기응변에 강하기 때문에 그치. 일반적인 사람들보단 나으니까. 그치. 잘 헤쳐나갈 수 있겠다. 그치. 오케이.
이게 약간 다, 그지? 이게 또 선출의 장점이 여기서 얘기를 해주는 거네. 오케이. 구독, 좋아요, 해줘. 너가 지금 막 이런 자격증도 따고 이것저것 준비하고 경력 쌓고 내가 봤을 때는 다 뭔가를 준비하는 지금 과정인 것 같거든? 너의 그 최종 목표는 혹시 뭐야? 나는 지금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거든. 근데 대학원이 어떤 대학원이냐면은 학교에 이제 스포츠 융복합 대학원이라고 생겼어. 스포츠 융복합 대학원? 이게 일단 처음 들어봅니다. 오케이. 이게 뭐냐면 이제 그 AI랑 그 빅데이터를 주로 배우는 그 학과야. 근데 이제 요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운동을 했을 때 데이터가 되게 부족했거든. 없지. 이게 없지.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지도자나 선수들이나 운동을 했을 때 지도자가 직관적으로 나는 이렇게 해왔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라고 된단 말이야. 근데 정확해. 근데 이게 모든 선수들한테 적용되는 건 아니란 말이야, 사실은. 이건 왜냐면은 이 지도자가 겪었던 그 본인의 개개인적인 거랑은 좀 다르단 말이야. 선수들의 개개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이거를 잘 이제 학문적으로 쌓을 수 있으려면은 뭔가 우리 일을 누군가 대신해 줄 사람들도 필요하고, 근데 이제 나는 그거를 AI라고 본 거지. 이게 뭐가 얘가 있냐면은 AI에서 가장 유명한 건 물론 알파고가 있지만 운동에서 이제 적용을 해보면은 운동 동작 분석이라는 게 있어. 동작 분석. 그런 게 있는데 이제 뭐냐면은 구기 종목 같은 경우에 축구 같은 경우에 이제 전체 화면을 찍으면은 이 AI가 이 선수가 누구고 이 선수가 누구고 얘가 다음 동작 때 무엇을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게 가능해. 그리고 요 자리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은 점수가 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분석을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나는 이제 이게 앞으로는 많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공부를 하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해. 이제 물론 이제 요번이 신입생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쌓아서 이제 나는 이제 최종 목적지는 지금 여기에서 일할 수 있으면 좋지만 안 된다면은 나는 이제 대한체육회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싶어.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는 이제 크게 그 전문 운동선수와 이제 생활체육 이렇게 요즘 바뀌어서 이제 생활체육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업무를 크게 다루고 있는데, 나는 이제 전문 선수들을 지원을 하는 그런 분야 쪽에서 일을 하고 싶고. 엘리트 체육 쪽? 엘리트 체육. 너가 해왔던? 그치. 그래서 엘리트 체육 선수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물론 학교에서 일하는 거랑 크게 다르진 않겠지만, 그런 일을 하면서 내가 배운 이런 AI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좀 기반을 좀 더 닦아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좀 더 국위선양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난 좀 해보고 싶어. 자, 체육회, 일단 대한체육회에 들어가는 게 목표고. 그렇지, 목표지. 지금 거기 들어가서 뭔가 이 체육계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 대학원. 그게 뭐야? 융복합 대학원? 체육 융복합 대학원? AI? 빅데이터? 아무튼 그거 공부해서 그럼 예를 들면 뭐 그런 거네. 만약에 태권도야. 태권도면 내가 뭘 찰지 얘가 아는 거야? 그치, 알고 있는 거지. 내가 이런 자세를 취했을 때 뭘 찰지 알고, 뭐 이런 자세를 취했을 때 뭘 찰 줄 알고, 그치. 그거를 이제 분석하는 거지.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요 자세를 취했을 때 득점이 잘 났다. 우리 점수를 내는 게 득점이라고 하지. 점수가 잘 났다라고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제시를 해줄 수도 있는 거고, AI가. 야, 그 엄청난 데이터가 필요하네. 그럼 막 만약에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그치. 그치. 그거를 너는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는 거고.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 거지. 오케이. 그럼 마지막으로 은퇴 선수들에게 한마디. 너가 선배로서 어떤 뭐 조언이라든지 뭐 해주고 싶은 한마디 있으면 카메라 대고. 그 수능 때가 되면은 트위터에 이런 글이 올라온다고 해요. 나 때는 뭐 했었으니까 너네는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먼저 간 선배로서 그냥 드는 생각은 운동을 처음 그만뒀을 때 드는 생각이 엄청난 좌절감이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내가 운동했을 때의 장점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무엇을 해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이거를 우리가 이제 다른 경험을 하고 그렇게 사는데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먼저 요청을 해보고 요청을 하다 보면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 건지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따라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수 좀 쳐줘. 박수 맞지?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마지막으로 이 주인공 마무리 멘트만 해주면 오늘 인터뷰 끝이야. 외우는 거지 뭐 머리가 좋은데. 봤어? 응. 요거. 느낌표 보여? 요거야. 자, 나 혼자 가면 되는 거야? 고! 모든 선출들이 직업을 받는 그날까지 선출 TV 함께합니다. 함께합니다.